안녕하세요, 민티 여러분. 러너를 위한 본격 팟캐스트 방송 민티런 러닝 라디오 383회 방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4년 10월 14일 월요일입니다. 민티런 러닝 라디오는 매일 아침 6시부터 유튜브를 통해서 생방송으로 들으실 수 있고요. 유튜브 그리고 각종 팟캐스트를 통해서 언제든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음악이 없는 목소리만 담은 담백한 버전의 보이스 온리 버전 러닝 라디오는 민티런 멤버십 분들에게 공개되니까요. 편안하게 목소리만 듣고 싶은 분들, 그리고 다양한 숨겨진 영상들을 보시고 싶은 분들은 한 달에 커피 한 잔 값으로 저희 민티런 멤버십에 가입해 주세요. 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좋아요 먼저 부탁드리고요. 팟캐스트로 들으시는 분들도 좋아요 그리고 별점 5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튜브 생방송으로 들어주시는 민티 여러분들, 그리고 유튜브 팟캐스트를 통해서 다시 듣기로 들어주시는 민티 여러분들, 보이스 온리 버전으로 들어주시는 민티런 멤버십 여러분들 모두들 반갑습니다. 민티런입니다. 오늘은요, 민티런 러닝 라디오가 다시 시작하는 즐거운 월요일입니다. 보통 월요일 하면은 그냥 싫은 날인데 다시 러닝 라디오를 들을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조금은 즐거워지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자, 이번 주는 중간에 휴일이 없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연속으로 해서 중간에 휴일이 계속 있었는데 이번 주는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쉬우시겠지만 대신 러닝 라디오가 매일 방송되니까 여러분들 모두 힘을 내시고요. 오늘도 다들 힘차게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말 동안 마라톤 대회 굉장히 많이 열렸죠. 거의 20개에 가까운 마라톤 대회가 전국에서 열렸습니다. 주말 동안 마라톤 대회 다녀오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다들 이제 잘 다녀오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많은 추억들도 쌓아오셨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마라톤 대회가 끝나고요. 휴식의 시간을 가질 차례입니다. 사람마다 휴식의 기간이 조금씩은 다르기 마련인데요. 처음 마라톤 대회 나가셨다면 이번에는 조금 여러분들의 휴식 기간을 파악할 만한 그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평소 훈련하던 거하고 대회하고는 약간 피로도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다르거든요. 근데 내가 10K라든지 하프라든지 풀코스를 나갔을 때 어느 정도의 이제 휴식 기간이 필요한지를 갖다가 일상 훈련에선 잘 알지 못합니다. 근데 이번에 대회를 나가신 분들이라면 나는 이번에 경험해 보니까 한 이틀 정도는 쉬어야 되는구나, 3일 정도 쉬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감각을 이번에 쌓으실 수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런 것들 쌓는 좋은 기회라 생각하시고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몸을 잘 파악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런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은, 보통 우리가 이제 일지를 작성한다 그러면 달리기를 하고 나서 쓰는 거잖아요. 그날 달리기에 대해 쓰는 건데, 이번 한 일주일 정도 기간 동안은 달리기가 아닌 휴식에 대한 일지 혹은 회복에 대한 일지를 한번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제 풀코스 마라톤 대회를 달리고 왔는데 오늘 이제 달리기를 해보니까 오늘 쉬어보니까 어떻더라, 오늘 내 몸이 어떻더라, 또 그 다음날도 내 몸이 어떻더라, 사흘째 됐을 때 이제 만약에 달리기를 하러 나갔는데 달리기를 하니까 내 몸이 어떻더라 라는 것들을 한번 기록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런 회복하는 기간에 대한 그 기록들도 써보지 않으면요, 기억을 못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기억력이 뛰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잊지 마시고 기록을 하시고요. 그런 기록하는 과정들이 몇 번의 마라톤 대회를 거쳐서 반복을 하다 보면 이제 여러분은 좀 파악이 되실 거예요. 자기 몸에 대한 파악이 되실 거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마라톤 대회를 나가고 휴식을 취하실 때 조금 더 효율적으로 휴식을 취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을을 맞이해 가지고요, 이제 여기저기 열리는 마라톤 대회들을 많이 신청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번 주말에 마라톤 대회를 나갔는데 이번 주말에 또 마라톤 대회를 나가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라면 진짜 휴식이 더 중요하고 지금은 또 훈련할 타이밍이 아니거든요. 이번 한 주는 편안하게 조깅하시면서 휴식 잘 취하시고요. 이 다음 대회도 잘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가을 동안 마라톤 대회가 연속으로 계속 있는데요. 한 번만 나가는 분도 계시고 많이 나가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모두들 건강하게 잘 다녀주시면 좋겠고요. 특히 연속으로 나가시는 분들이라면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뒤에 있는 마라톤 대회를 항상 생각하시면서 건강 잘 유의하셔가지고 휴식 취하시고 또 훈련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주말에 이제 대회 다녀오신 분들도 계실 테고, 또 개인적으로 달리기 가신 분도 계실 테고,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도 계실 테고, 많은 활동하셨을 건데요. 다들 주말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주말에 캠핑을 다녀왔습니다. 경기도 양평에 있는 캠핑장, 이름이 설매자 자연휴양림이라는 곳에 다녀왔는데요. 어, 와, 확실히 이번에 가을이고 오랜만에 공기도 날씨도 좋고 하다 보니까 갈 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원래 거기는 저희 집에서는 한 1시간 30분 정도면 충분히 가는 그런 곳이거든요. 좀 빠르면 1시간 한 20분 정도 그렇게 가는 곳인데, 이번에는 뭐 거의 2시간 훌쩍 넘겨서 3시간 가까이 됐나요? 아무튼 꽤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음, 하지만은 이제 가길 잘했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사실 그날 좀 공기는 조금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캠핑하기 좀 안 좋은가라고 생각했는데, 산에 가니까 공기가 좋더라고요. 거기는 확실히 야외로 나가니까 공기도 좋고 뭐든지 다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날씨도 너무 좋았어요. 약간 선선하면서도 캠핑하기도 너무 좋은 날씨였고, 달리기 하기도 참 좋은 날씨였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제 평소엔 저희 가족들끼리만 가다가, 이번에는 제 와이프 친구가 함께 가게 됐고요. 저는 대신에 이제 별도 텐트에서 따로 자게 됐고, 이렇게 가게 되는데, 맛있는 것도 먹고 또 장작불 앞에서 이야기도 나누고 정말로 즐거운 시간 보냈습니다. 지금 딱 야외 활동하기에 정말 좋은 시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원래 이제 조용히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도 캠핑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주 캠핑 가서 조금 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번 주는 충북 증평 쪽에 있는 캠핑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주에도 뭐 놀러 가시는 분들, 또 마라톤 대회 나가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여행을 가시는 분들, 휴식 취하시는 분들, 이 가을을 마음껏 만끽하시고 즐겁게 또 여행을 보내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분들도 달리기 나가신 분들 잘 달리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달리기 나가보시면 느끼시겠지만요, 낮밤의 기온차가 좀 높습니다. 저번 주 토요일 제가 캠핑 갔던 날 같은 경우에는 낮이랑 밤 기온차가 무려 15도였습니다. 15도. 엄청나게 높죠?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뭐 요즘 그래도 낮 시간은 조금 따뜻한 편이잖아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아침 시간과 그리고 저녁 늦은 시간, 밤에는 기온이 많이 내려간다는 뜻이거든요. 달리기 하실 때도 시간대들 잘 체크하시고요. 시간대에 따라서 복장들 잘 챙기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방송하고 있는 아침 6시 10분 현재 시간 6시 10분 같은 경우에도 기온이 꽤나 쌀쌀할 것 같습니다. 한번 제가 날씨를 체크를 해볼게요. 지역마다 편차는 있겠지만요. 제가 있는 곳이 한 17도 정도 좀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낮은 곳은 대전이 한 15도 정도 내려가고 있습니다. 부산은 20도로 아직은 그래도 좀 따뜻한 편인 것 같네요. 근데 이게 이제 기온계로 측정을 한 거고, 실제 저희가 이제 체감하게 되는 체감 온도는 좀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달리기 하실 때 이런 것들 항상 주의하시면 좋겠고요. 자, 지금 마라톤 대회가 굉장히 많다고 했는데, 감기 걸리시면 진짜 마라톤 대회 나가셔가지고 데미지가 이만저만 아닙니다. 정말 힘듭니다. 몸살 기운이 좀 있으면 너무 힘들고요. 어떻게 이번 주 나가는 마라톤 대회는 억지로 뭐 하다못해 약을 먹고 달리기 한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 주에 또 달리기 있고 또 뭐 마라톤 대회 있고 이러면은요, 이 데미지가 정말 누적되면 너무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큰일 날 수 있습니다. 대회를 앞두신 분들이라면 더더욱이나 달리기 하실 때 조금 방어적으로 달리는 것도 나쁘진 않으니까요. 이번 한 주는 더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러닝라디오 주제들 간단히 정리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월요일의 고정 코너죠. 달리기 아이템 추천 코너입니다. 오늘 러닝라디오를 들으시는 분들에게는 필수품이죠. 이어폰입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이어폰은 한 번이 아니라 몇 번은 소개를 드린 것 같은데요. 오늘은 점점 추워지는 날씨에 어떤 이어폰을 선택하는 게 좋을지, 추천하는 이어폰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좀 다분히 제 경험을 기반으로 얘기 드리겠지만, 어쨌든 날씨 추워지면은 또 이어폰 사용을 하실 때 좀 고려하셔야 될 점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러너들의 노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나이가 이제 40대 중반 후반이 넘어가면서
그런 분들은 저랑 비슷한 나이에 계신 분들은 노후에 대한 고민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많아지시게 될 건데요. 오늘은 이런 고민들 중에서도 러너로서의 어떤 고민이랄까요? 여기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사실 굉장히 다분히 저의 개인적인 고민들을 이야기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과 비슷한 부분도 있을 거고 조금 다른 부분들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노후에 대해서 좀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0월 26일 제2회 민티런데이 신청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제가 저번 주 금요일 23시까지 신청자들을 받았습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신청해 주셨고요. 이번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특별하게 준비한 민티런 특별 야광 민트색 소모밴드 그리고 특별한 핀 버튼 그리고 이제 특별한 스티커 세트 그리고 각종 간식 그리고 다양한 먹거리들 이런 것들 뭐 다른 것들도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런 다양한 것들을 제공을 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는 사실 조금 이제 인원이 적었어요. 근데 그래서 20명이 20명이 안 되기 때문에 별도의 이제 러닝 라디오 방송은 진행하지 않고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달리기를 할 예정입니다. 대략 시간은 1시간 내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편안하게 달릴 거니까 달리시는 분들은 절대 부담스러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너무 여러분의 수준에서 너무 천천히 달리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런 것들보다는 달리기도 물론 중요하긴 한데 다른 민티님들과 이야기 나누고 함께 달리는 그런 기분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이제 함께 달리기를 하지만은 다른 분들, 시민분들이나 다른 러너분들에게는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잘 이야기해서 달릴 거니까요. 그런 것들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원래 참여 인원이 많으면은 플리마켓을 진행하려고 했는데요. 이번에는 참여 인원이 적어가지고 계획했던 플리마켓은 진행하지 않게 되니까 이 점 조금 양해 부탁드립니다. 모이는 시간은 10월 26일 토요일 아침 7시에 모집이래. 같이 모이고요. 그리고 준비 운동 후에 달리기를 하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또 즐거운 시간 가지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장소는 여의도 공원인데요. 이번에 제가 방송을 이제 하지 않기 때문에 여의도 공원이 아니라 뭐 여의도 한강공원으로 위치가 변경이 되어서 한강 쪽이라든지 이렇게 좀 달리기를 함께 할 수도 있습니다. 요건 제가 따로 연락을 드리고요. 그리고 달리기 이건 100% 확정은 아닌데요. 달리기 후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 시간이 되신 분들이 있다면은 별도로 제가 캠핑이나 이런 다른 것들을 좀 고려하고 있는데 요도 함께 가신 분이 계실 수 있으면은 같이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100% 확정된 사항은 아니니까 제가 좀 더 고민을 해보고 준비해보고 여러분들한테 연락드리겠습니다. 조만간 참가자분들에게 제가 행사에 대해서 메일로 연락을 드릴 건데요. 자, 민티런데이 참여자분들께서는 앞으로 당분간 이제 이메일로 제가 연락을 드릴 예정이니까 자주 메일을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올드스톤님 감사합니다. 아유, 올드스톤님께서요. 슈퍼챗을 보내주셨는데 한 메시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카고 마라톤에서 민티님 포함 많은 분들의 응원 덕분에 개인 기록 세울 수 있었습니다. 잘 버텨준 제 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첫 슈퍼챗 보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와,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너무 축하드립니다. 시카고 마라톤, 이름만 들어도 설레는 시카고 마라톤인데 개인 기록까지 세우셨다고 하니까 더더욱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또 슈퍼챗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동안 훈련을 잘 하시고 잘 준비하셨기 때문에 네, 그렇게 좋은 기록을 달리기를 하신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한 번 더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달리기 하실 때 또 즐겁게 달리기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도 계속해서 올드스톤님 계속 응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민티런 멤버십에 가입해 주신 차건우님, 슬로우스텝님, 그리고 밍밍님, 샤머니님 모두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주말 동안 계좌를 통해 후원해 주신 장성호님 감사합니다. 장성호님께서는요, 실버 버튼 가자요 라고 함께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요. 아유, 실버 버튼이 도대체 언제 될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응원 메시지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늘도 아까 또 올드스톤님께서 이렇게 슈퍼챗까지 보내주셨는데 모든 분들에게 한 번 더 감사 인사 드립니다. 10월 14일 월요일 아침 많은 분들께서 채팅창 통해서 아침 인사 주셨습니다. 갈수호수님, 동송님, 박흥수님, 정용진님, 문준일님, 해피런님,
켈리스님, 지리산 배추도사님, 카페라떼 조아님, 유에나이님, 베베니님, 그리고 장인영님, 비비아나님, 광년이 친구님, 윤1025님, 미셸님, 꾸준함이 정답이다님, 팔코님, 아내몰래 주식님, 유종덕님, 미라클 러닝님, 변할태아님, 파랑주의보님, 그리고 유튜브 리님 처음으로 인사 주신 것 같습니다. 유튜브 리님께서 인사 주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좀 이따 인사 드릴게요. 그리고 충시의 세아님께서도 인사 주셨고요. 하마님, 망고주스님, 김하마님, 베베니님, 베베니님 아까 얘기 들었죠? 올파이님, 그리고 정아리님, 윈드워커님, 그리고 촐랑이님, 정상원님, 그리고 아까 또 인사 주신 분이 또 누구가 계시죠? 네, 초록빛 아침님, 미리네님, 그리고 초보라니님, 그리고 또 잠시만요. 아이고 메시지 창이 이상하네요. 네, 그리고 초코크리미님, 변수일님, 슬로우스텝님, 그리고 탱이님께서 인사 주셨고요. 보수미님, 대풍아님, 네, 미래로님, 초이보름별님, 호화계님, 아유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아침 인사 주셨습니다. 모두들 반갑습니다. 네, 미라클 러닝님께서요. 좋은 아침입니다. 민티런님, 민티런데이 접수하는 걸 깜빡했는데 추가 가능할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사실 이 연락을 좀 받았거든요. 네, 추가 접수 원하신 분 연락을 좀 받았는데 아쉽게도 이번에는 기간이 지나가지고 네, 이게 또 계속 오케이 그 접수를 또 추가 받다 보면은 다른 분들도 좀 늦게 하실 수도 있다 보니까 네, 이번에 일단 이렇게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사실 그 기념품 개수를 맞춰가지고 신청을 하기도 했고요. 지금 이미 제작을 오더를 넣은 상태고 이래가지고 이번에는 좀 아쉽지만 네, 다음번에 또 시간이 계속 있을 거니까요. 그때 한번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 리님께서 처음으로 인사 주셨습니다. 라이브 상쾌하고 좋네요. 보통 몇 시까지 하시나요? 라고 인사 주셨습니다. 네, 저희 라이브는 평일 아침 6시에 시작을 해서 원래는 1시간 정도 진행을 하는데요. 방송 하다 보면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고 뭐 하다 보면 보통 한 7시 한 20분에서 30분 정도까지 네, 진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끔 제가 좀 말문이 좀 트여가지고 뭔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을 때는 거의 한 7시 40분까지 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 네, 7시 20분 정도까지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라이브 할 때 들으시고 난 이후에도 또 나중에 달리기 하실 때 다시 듣기 통해서 한번 들어보시면 또 색다른 느낌으로 저희 방송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유튜브 리님 오늘 첫 인사 남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하마님께서는요, 뛰려고 나오셨는데 예보에도 없는 비가 내리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저도 이제 이 계획을 보니까요. 오늘 오전에 전주, 대전, 안동, 그리고 광주, 목포, 대구, 여수, 부산, 울산, 제주까지 이렇게 남부지방 쪽에 비가 온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많이 내린지 잘 모르겠습니다. 비가 많이 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조심하시고요. 오후에는 오후에도 계속 비가 내리는군요. 전국적으로 오늘 약간 그 남쪽으로 해서 비가 좀 많이 내리는 것 같은데요. 달리기 하신 분들이 요거 조금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내일까지도 비가 오네요. 아이고, 왜 이렇게 비가 계속 오지? 이 비가 오고 나면 또 많이 추워지는 거 아닐까 조금 걱정이 됩니다. 네, 낮 기온이 그래서 이번 주 주말부터는 또 낮 기온이 이제 20도 아래로 내려가는군요. 많이 쌀쌀해질 것 같은데요. 비 오는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라면 특히나 비가 오고 난 직후에 달리기 하실 때 좀 쌀쌀함을 많이 느끼실 수 있으니까 복장을 잘 준비하시고 달리기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베베니님께서는요, 김해 전국체전 네, 지금 하고 있죠. 최경선 선수 마라톤 응원 다녀왔습니다. 최 선수의 멋진 모습 감동이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이번 전국체전이 105회인가? 몇 회였더라? 105회 맞을 겁니다. 105회 전국 체전이거든요. 네, 이번에 저희 최경선 선수가 제천시청 최경선 선수가 2시간 35분 39초의 기록으로 네, 금메달 마라톤 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영상이 올라왔나 모르겠네요. 최경선 선수 유튜브 홈페이지에 유튜브 채널에 올라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지금 보겠습니다. 경자 클래스라고 알고 계시죠? 다들 경자 클래스 가보시면 있을 건데요. 네, 아직까지 안 올라왔습니다. 전국체전 준비하는 영상만 올라왔는데 나중에 영상 올라오거나 브이로그 같은 영상 올라오면 여러분들 꼭 가셔가지고 축하 인사
꼭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분들께서도 인사 많이 남겨주셨는데요. 또 다른 분들 한 메시지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가 요즘 좀 버벅거려가지고 보는데 좀 어렵네요. 정하리님께서는요, 어제 화순지오 마라톤 대회에서 10km를 1시간 4분 28초 완주했다고 하셨습니다. 그걸 올려주신데 축하드립니다. 정하리님. 너무 축하드립니다. 달리기 하시느라 정말 수고하셨고요. 오늘 하루 정도는 또 푹 쉬어주는 그런 시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하리님 화이팅입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분들께서도 초록빛 아지님께서는요, 좋은 아침입니다. 주말에 첫 번째 10K 잘 뛰고 왔습니다. 민티러님 말씀대로 즐기면서 풍경도 보고 기쁘게 달리려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몸이 회복이 잘 안 되네요. 조금 무리였나 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첫 번째 10K 성공하셨는데요. 일단 초록빛 아치님 너무 축하드립니다. 첫 10K라니 대단하십니다. 10km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먼 거리거든요. 정말 먼 거리인데 그걸 달리게 하셨다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정말 축하드리고요. 지금 몸이 회복이 좀 잘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좀 전에도 방송 시작할 때 이제 비슷한 얘기를 한번 드렸지만은 요 타이밍이 정말 좋은 타이밍입니다. 지금 초록빛 아침님의 몸 상태를 잘 좀 기록을 하시거나 기억이라도 잘 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그런 거 있죠. 달리기 마라톤 대회 같은 거 나가시고 난 다음에 좀 몸이 상태가 안 좋다, 뭐 회복이 잘 안 된다, 좀 힘들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일반적으로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내 몸의 어떤 부위가 좀 구체적으로 어떤 느낌으로 조금 문제가 있고 안 좋은지 이런 것들을 사실 나중에 가면 정말 기억을 못 해요. 정말 기억이 안 납니다. 그냥 마라톤 대회 끝나고 나서 혹은 내가 장거리 달리기를 하고 나서 힘들었다 요 정도만 생각나지 구체적으로 어디가 힘들었는지 잘 모르거든요. 근데 그 소소한 그런 내용들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달리기 훈련 계획을 잡으시거나 아니면 특히나 이제 보강 운동 같은 것들을 어떤 걸 해야 될지를 잡으실 때 이런 내용들이 정말 중요한 힌트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이번 한 주 동안은 달리기를 하셔도 괜찮은데요. 어쨌든 이번 한 주 정도 동안은 몸 상태, 회복되는 과정에 몸 상태가 어떻는지를 조금 꼼꼼하게 기록을 해 두시면은 나중에 다음번 달리기 하실 때 굉장히 많은 그런 내용들이 도움이 되실 거니까 꼭 한번 기록을 해보시는 시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초록빛 아치님 한 번 더 축하드리고요. 이번 한 주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초코 크리미님께서도요, 지난주 경포 마라톤 대회에서 PB를 달성했어요. 여독이 아직 가시지 않아서 출근해야 하는 월요일이 믿기지 않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PB 달성하신 것도 믿기지 않고 또 오늘이 월요일이라는 것도 믿기지 않고 뭐 어쨌든 그래도 좋은 일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선은 PB 달성하신 거 정말 축하드립니다. 정말 축하드리고요. 아직까지 이제 컨디션이 이제 돌아오는 그런 시기일 텐데 며칠 동안은 푹 쉬시면서 그 달리기 마라톤 대회의 어떤 추억들을 또 이렇게 떠올리시면서 충분히 휴식을 취한 시간 가지시고요. 또 다시 열심히 달리기 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축하드립니다. PB까지 달성하셨다고 하니까 더더욱 축하드립니다. 초코크리미님. 자, 그리고 또 다른 분들 얘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탱이님께서는요, 어제는 워크브레이크로 20km를 즐겁게 달리고 왔습니다. 3시간에 걸쳐서 여행 같은 달리기를 즐기면서 부상 이후 정말 오랜만에 장거리를 달렸네요. 어제 행복한 달리기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는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게다가 우연히 만난 해피런님 덕분에 기쁨이 배가 되었네요.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행복한 달리기 오래오래 이어가고 싶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진짜 좀 부상이 이렇게 좀 있으시다 보니까 걱정을 많이 하셨을 텐데 3시간 동안 달리셨으면 그래도 좀 조금 여유 있게 달리시지 않으셨나 생각이 듭니다. 혹시 모르니까 그래도 오늘부터 며칠 동안은 몸 상태 잘 지켜봐 주시고요. 한 번 더 달리기 하신 거 20km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대붕아님께서는 늦잠 잤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침에 아마 좀 약간 지금 비가 오는 지역에서는요, 비가 오진 않더라도 지금 비가 온다고 일기예보에 나와 있는 지역들은 약간 저기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아침에 일어나시기가 힘든 분들 계실 텐데요. 그래서 그런지 동시 시청자 수도 평소보다 조금 한 10% 정도 적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서 조금만 여러분들 힘내시면 좋겠고요. 대붕아님 늦잠 잔 만큼 대신에 푹 주무셨다 생각하시고 휴식 취하셨다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미대로님께서도 인사 주셨는데요. 트랜스 제주 20km 잘 달리고 왔습니다. 이제 춘마 준비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춘마가 27일이죠? 10월 27일 맞나요? 네.
춘마 준비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이제 장거리 LSD는 안 되겠죠. 30km까지만 2번 정도 했는데요. 테이퍼링 들어가야겠죠? 라고 하셨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게 몸 상태에 따라 다르고요. 사람마다 워낙 다르니까 무조건 LSD가 안 된다라고 얘기 드릴 수는 없기는 해요. 하지만 이제 남아있는 기간이 대략 한 2주 정도 좀 남았으니까 일반적으로는 장거리 LSD는 잘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고 이제 대회 준비, 마지막 준비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테이퍼링 들어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대신에 또 이제 하시면서 훈련하시면서 조금 이제 LSD까지는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필요하시면 조금 천천히 장거리 한번 달려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좀 더 힘내시고요. 미래로님 이번 춘마도 멋지게 잘 달리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정아리님께서는 광주에 비가 내리고 있다고 인사 주셨고요. 또 그 뒤로도 이동윤님 인사 주셨고요. 그리고 브리아드님께서도 인사 주셨습니다. 브리아드님께서는요, 주말 이틀 동안 등산 타느라고 오늘은 휴식일로 할래요. 하지만 러닝 라디오는 들어야죠. 라고 하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거 화면을 또 내가 안 바꿔놨네. 계속해서. 요즘 이렇게 뭔가 깜빡깜빡, 계속 깜빡깜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오미선님께서도 인사 주셨습니다. 오미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미선님께서 이번에 처음으로 인사 주신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미선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초보입니다. 10km 속도가 7분 30초에서 7분 정도입니다. 조금 더 빨리 뛰고 싶고 하프도 하고 싶은데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괜찮습니다. 이 정도도 충분히 달리기 잘하시는 겁니다. 10km를 뛸 수 있다는 게 그게 어딘가요? 너무 대단하십니다. 달리기 처음 시작하실 때를 생각해 보시거나 지금 달리기 시작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요, 10km라는 거리를 달린다는 것 자체가 와, 어떻게 10km 달리지? 말도 안 돼.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거든요. 대단하신 겁니다. 저희가 물론 조금씩 성장하는 것도 좋고 기록도 좀 더 향상이 되면 당연히 좋긴 하겠지만 지금 하시는 달리기도 충분히 가치 있고 또 행복하고 멋있는 달리기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달리기 앞으로도 꾸준히 즐겨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아직도 우리 인생에 남아있는 달리기는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특정한 기록이나 속도 같은 것들을 지금 당장 저희가 해야 될 이유는 굳이 있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걸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들이 훨씬 가치가 있고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에 조금 더 의미를 두시고 차근차근 나가셔도 되니까 그냥 성장하는 달리기 한다 생각하시고 길게 보시고 달리기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미선님 오늘 첫 번째 인사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종종 인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산동 러너님께서요, 안녕하세요, 굿모닝입니다 라고 인사 주셨습니다. 그리고 변알티아님께서는요, 저도 토요일에 LSD 했어요. 종아리가 아파서 25km에서 중단했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컨디션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네, 오늘 몸조리 잘 하시고요, 컨디션 잘 회복하셔서 다시 달리기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근식님께서도 인사 주시고요, 테드 윌리님께서 인사를 주셨습니다. 테드 윌리님께서도 오랜만에 좀 인사 주신 것 같습니다. 맞나요? 닉네임이 변경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하이요 하고 인사를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좋은 아침 보내시기 바랍니다. 유닉런님께서도 인사 주셨는데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저는 어제 서울레이스 하프 잘 다녀왔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어제 서울레이스 잘 가신 분들 굉장히 많으셨는데 레이스 어땠는지 궁금하네요. 제가 대충 봤을 때는 레이스 나쁘지 않았다고 얘기 들었고 좋았다는 얘기도 많이 봤는데요. 즐거운 달리기 되셨길 바라고요. 오늘도 휴식 잘 취하시기 바랍니다. 오미선님께서는요, 와, 반갑습니다. 처음 들어왔는데요. 격려 말씀 고맙습니다 라고 글 남겨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좀 인사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유닝러님께서는 어제 주로에서 민티런 티셔츠 입은 분 가시길래 큰 소리로 민티 화이팅 했습니다. 여성분이신데 잘 뛰셨는지 모르겠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아마 듣지 않으셨을까 생각하고요. 격려에 힘입어서 아주 즐겁게 달리기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달리기를 더욱 즐겁게, 달리기를 더욱 편하게, 때로는 달리기의 효과를 높이는 다양한 아이템을 소개하는 코너, 달리기 아이템 추천 코너, 오늘은 이어폰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떤 이어폰 사용하시나요? 저는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어폰이 샥즈 오픈핏 그리고 샥즈 오픈 스윙입니다. 오픈 스윙입니다. 스윙, 수영할 때 쓰는 거. 오픈 스윙 프로, 그리고 유선 이어폰을 필립스에서 나온 유선 이어폰을
주로 사용합니다. 이것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이어폰이 있는데 지금 이 타이밍에선 주로 요 세 가지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샥즈 오픈핏 같은 경우에는요, 음질이 정말 좋아요. 음질이 좋고 특히나 통화 품질이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일상에서 자주 사용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저한테 샥즈가 이번에 오픈핏 에어라는 제품이 나왔던데 기존의 샥즈 오픈핏하고 오픈핏 에어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 좀 물어보셨거든요. 거의 두 제품이 비슷한데요. 약간 오픈핏 에어가 장점은 조금 무게가 가벼워서 그런 부담이 적다는 게 장점인데 반대로 이제 통화 품질은 또 기존의 샥즈 오픈핏이 조금 더 좋다는 얘기가 리뷰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조금 주의하셔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운동하시는 분들이라면 오픈핏 에어 선택하셔도 괜찮고 운동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좀 듣고 전화통화가 많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오픈핏 사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뭐 오픈핏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워낙 음질이 좋고 통화 품질이 좋다 보니까 일상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사실 운동할 때보다 일상에서 훨씬 더 많이 사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샥즈 오픈 스윙이라는 샥즈 오픈 스윙 프로라는 제품을 쓰고 있는데요. 목이 진짜 왜 이러지? 죄송합니다. 방송 매끄러워야 되는데 지금 목 상태가 이번에 캠핑을 다녀서 그런가 약간 좀 안 좋네요. 조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픈 스윙 프로 제품을 쓰고 있는데 요거는 말 그대로 수영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방수가 되는 제품이요. 수영하면서도 쓸 수 있는 제품이요. 그래서 수영하면서 사용 가능하고 제가 알기로는 물 안에서 1시간 이상 동안 버틸 수 있는 사용이 가능한 완전 방수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픈핏이 있는데도 제가 불구하고 이런 오픈 스윙 프로를 그것도 수영용 제품을 달리기에서 사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제가 워낙 땀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그 오픈핏하고 비슷한 방식의 제품들을 제가 몇 개를 사용했었는데요. 땀 때문에 진짜 한 달을 가지 못하는 것 같아요. 몇 번이나 제품들이 고장이 나서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계속해서 땀에서 좀 자유로운 제품들을 찾고 있었는데 아예 이제 수영용 제품으로 만들어진 그런 제품으로 가자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근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정말 꽤 잘한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은 정말 땀을 비 오듯이 흘려도 전혀 부담이 없었고요. 음질의 변화도 없고 고장도 나지 않고 그 다음에 나중에 씻을 때도 물을 막 묻혀가지고 씻어도 전혀 이제 걱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름부터 지금까지 오픈 스윙 프로 제품을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또 장점 중 하나가 이 오픈 스윙 프로 같은 경우에는요, 자체적으로 mp3 파일을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오픈 스윙이 있고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건 오픈 스윙 프로인데요. 기존의 제품은 블루투스가 안 되고 mp3만 됐어요. 근데 이번에는 블루투스와 자체 mp3 재생이 2개가 됩니다. 그래서요, 휴대폰을 들고 나가지 않아도 원하는 음악을 들으면서 달리기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요, 제가 이제 워치에 음악 기능이 있는 거를 쓰고 보통 이제 저희들이 나가서 음악 듣고 싶을 때 스마트폰 들고 나가지 않고도 이제 뛰려고 하면은 워치에다가 mp3 파일을 집어넣고 블루투스 연결해서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도 지금 코러스 쓰고 있는데 거기도 mp3 파일 넣어서 한번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시면은 그 워치 배터리가 정말 빨리 떨어집니다. 진짜 빨리 떨어집니다. 게다가 만약 여러분들께서 차고 있는 워치가 뭐 듀얼 밴드를 지원해서 나는 듀얼 밴드를 꼭 써야 된다 하시면 듀얼 밴드 쓰고 mp3까지 쓴다. 그러면은 최대 그 시계를 쓸 수 있는, 달리기 할 때 쓸 수 있는 시간에 반토막 정도 난다고 보시면 돼요. 정말 배터리 빨리 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부담이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이어폰 안에 mp3 플레이어 기능이 들어있는 오픈스윙 프로 같은 제품들을 쓰시게 되면 이런 부분에 부담을 조금 더 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100% 방수, 물 안에서도 쓸 수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거의 뭐 완전 밀봉되다시피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음질이 아주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음악 감상 위주로 들으시거나 음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이 제품을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는데요. 저는 평소에 음악보다는 주로 팟캐스트를 굉장히 많이 듣고 달리기 할 때도 그런 것도 많이 듣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목소리만 깔끔하게 전달되면 되는데 그런 데서는 오픈 스윙 프로 같은 경우에 전혀 뭐 불편한 점 없습니다. 음악이 못 들을 정도는 아니에요. 충분히 들을만 한데 약간 아쉽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저는 유선 이어폰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어훅이라고 그러죠. 귀에 걸 수 있는 어떤 고리가 달려있는 그런 유선 이어폰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제품은 필립스에서 나온 러닝용 유선 이어폰이고 훅이 달려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국내에서는 지금 판매하고 있지 않은 제품이라서 해외 직구로 구매를 했습니다. 재밌게도 해외 직구로 구매하니까 좀 저렴한 QCY 같은 그런 무선 이어폰이 있죠. 그것보다 이 유선이 더 비쌉니다. 뭐 품질이 좋은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직구로 구매하다 보니까 더 비싸졌습니다. 유선 이어폰 좋아하는 분들 상당히 많으신데 저도 이 유선 이어폰 좋아하거든요. 근데 좋아하는 이유는 뭐 레트로하다 이런 게 아니고 음질이 비교적 유선에 비해서 좋은 편이고 무선에 비해서 좋은 편이고 무선이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가끔 이제 저희가 도심지에서 달리기를 할 때 신호등 바뀌는 곳에 있는 곳을 지나간다든지 사람이 많은 곳을 지나갈 때는 이 연결이 좀 끊길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이제 가끔 들을 때 좀 안 좋아가지고 그런 것들 싫어가지고 음질이 좋은 유선을 좀 쓰는 편이고, 그리고 저는 사용할 때도 오히려 그렇게 많이 부담이 있지는 않더라고요. 또 때로는 아주 예전에 제가 달리기를 시작할 때 추억을 떠올리기도 좋기 때문에 이런 유선 제품도 자주 사용하는 편입니다. 사실 이어폰에 대한 소개는요, 예전에도 몇 번을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오늘 또 한 번 더 하게 되는 이유는요, 날씨가 추워지면은 이런 이어폰 선택 기준이 조금은 달라지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이어폰 쓰실 때 고려해야 될 사항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경험을 기반으로 몇 가지 좀 포인트들 짚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선은요, 점점 날씨가 추워지면 이어폰 사용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귀를 덮는 보온 제품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이죠. 귀덮개라든지 귀마개라든지 다양한 형태 제품, 혹은 비닐을 아래쪽까지 내려서 쓰시는 분들 계시고요.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이런 제품을, 귀를 덮는 제품을 쓰지 않으면은 나중에 겨울 되면 진짜 귀가 막 떨어져 나갈 것 같거든요.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들이 꼭 필요한데, 문제는 그거죠. 이렇게 귀를 덮는 제품을 사용하게 되면 일부 이어폰의 경우에는 사용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제가 사용하는 샥즈 오픈 스윙과 비슷한 형태 제품, 그러니까 샥즈 오픈런 같은 제품 있죠. 오픈런 프로나 프로2 이번에 나왔던데 이런 형태 제품들 저희들이 넥밴드 스타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귀에 걸고요, 연결된 부분이 목 뒤로 이렇게 나가는 밴드가 목 부분에 밴드가 있다고 해서 넥밴드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스타일 제품들은 귀를 덮는 부분에 뭔가 이렇게 딱 덮으면은 뭔가 약간 불편한 느낌이 나고요. 특히 목 뒤로 넘어가는 부분 있잖아요. 거기가 튀어나오고 움직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걸리기도 합니다. 비니 같은 것도 좀 애매해지고 뭔가 약간 걸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불편함이 생기는데요. 물론 이제 대부분은 약간 어색해도 충분히 사용은 할 수 있는데 가끔 이제 걸기적거릴 때가 있는 거죠. 자, 그럴 때는 귀에 착 붙고요, 유닛이 독립적으로 다 분리되어 있는 그런 제품들이 좋은데, 샥즈 오픈빛 같은 경우에는 좌우가 분리되어 있어서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장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오픈핏 같은 경우에는요, 샥즈 오픈핏 같은 제품들이나 그거랑 유사하게 생긴 제품들 중에서는 이게 방수가 잘 안 되는 제품들이 많아요. 왜냐면은 이게 이제 골전도 이어폰이 아니라 공기전도라고 해서 스피커가 귀 가까운 데 있거든요. 소리가 잘 전달되기 위해서는 구멍이 뚫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소리가 나오는 구멍이 뚫려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구멍으로 땀이 많으신 분들은 땀을 흘려가지고 그런 것들이 들어가다 보면 그때는 여기가 이제 물이 들어가면서 유닛이 고장이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쓰고 있는 무선 이어폰 중에 보면 한쪽만 고장나고 오른쪽만 고장나거나 왼쪽만 고장나거나 이런 제품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버리기도 아깝고 해가지고 일단 놔두긴 했는데, 혹시나 고쳐질까봐 놔두긴 했는데 그런 제품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저처럼 땀 많이 나는 분들 진짜 아마 느끼실 거예요. 저는 겨울에 비니 쓰고 달리기를 할 때도요, 이 귀 쪽 부분은 막 이게 땀이 뚝뚝 흘러내릴 정도로 달리기 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어폰이 완전히 물 안에 이제 빠져 있는 그 정도 수준인 거죠. 물을 머금고 있으니까 여기가 흘러내리는 것보다 이걸 덮고 있는 게 훨씬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물을 계속 머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처럼 땀이 많다면 어쨌든 방수가 어느 정도는 방수 등급이 있는 제품을 구매하시는 게 좋고요. 혹은 그냥 아예 차라리 고장이 날 수 있다 생각하시고요, 아주 저렴한 무선 이어폰 있죠.
QCY 제품들 중에서 보면 좀 저렴한 제품들은 10,000원 후반대나 혹은 20,000원 초반대 구매를 하실 수 있거든요. 이런 제품을 구매하셔가지고 귀덕기 안에 넣어서 사용하시다가 비가 젖어서 고장 나면 그냥 좀 아깝긴 하지만 뭐 새로 하나 산다 이런 느낌으로 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고려해야 될 점은요, 이 귀덮개가 타이트한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압박감이 심한 경우죠. 안 그래도 이제 오픈런 프로 같은 제품 쓰시는 분들 중에서는 여기 닿고 그 골전도 부분이 닿는 부분이 조금 머리가 아프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골전도는 진동을 통해서 음을 전달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진동이 전달하는 부분은 약간 압박감을 줘서 눌러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장시간 달리기를 할 때 압박감이 느껴지는데, 거기다가 뭔가 타이트하게 귀덮개 같은 거까지 한다 그러면은 뭔가 안에 있는 이어폰을 갖다가 이렇게 막 누르잖아요. 그래서 훨씬 더 이런 것들이 신경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어폰은 가급적이면 튀어나온 방식은 좋지가 않는 거죠. 귀에 최대한 밀착되는 그런 제품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픈런이라든지 오픈런 프로 혹은 오픈 스윙 같은 제품들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불편했습니다. 굉장히 압박감이 좀 심했어요. 오히려 오픈핏이라는 제품이 훨씬 더 압박감이 좀 덜했습니다. 문제는 땀 때문에 고장나기가 쉬워서 문제였다는 게 좀 문제여서 그렇지, 편안하게 된 그런 것들이 좀 더 편했습니다. 그래서 이어폰을 구매하실 때는 이렇게 귀덮개가 이어폰을 완전히 덮는 것들을 고려하셔가지고요 제품을 구매하시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달리기 하시는 가을에는 그렇게까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겨울 생각보다 금방 다가오거든요. 그때 돼서 이렇게 딱 귀덮개 같은 거 딱 썼는데 뭔가 이어폰이 내 귀를 갖다 꼭 누르는 느낌이 나타겠으면 진짜 불편합니다. 네, 그때 가서 선택하시려면 또 하나를 구매하셔야 되니까 이왕에 사시는 거 그런 압박을 하는 것까지도 고려하셔가지고 여러분들 귀에 잘 맞는 제품으로 구매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배터리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무래도 점점 날씨가 쌀쌀해지면은 배터리는 효율성이 떨어지기 마련이거든요. 뭐 열이 많이 나서 그 부분이 뜨겁다면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효율성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배터리 성능을 가진 제품이 좋습니다. 가급적이면 케이스에서 꺼낸 이후에 직후에 5시간 이상을 사용하시는 제품들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뭐 웬만한 대회, 추운 날도 웬만한 대회나 LSD 같은 것들은 다 커버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케이스 없이도 독립적으로 켜고 끄기가 가능한 제품들을 추천드립니다.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데요. 한 번 더 얘기 드릴게요. 케이스가 있어야 이걸 끌 수 있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케이스 안에 넣어야지만 꺼지는 제품이 있는데, 이런 제품은 제가 그렇게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특히 제가 이제 오픈핏에 가지고 있는 샥쇼 오픈핏에 가지고 있는 불만이 바로 이겁니다. 이 제품은 자체적으로 제품을 켜고 끄는 버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케이스에 넣어야 꺼지는 방식이에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했어요? 사용하지 않을 때도 이걸 착용하고 케이스를 들고 나갈 수는 없잖아요. 착용하고 나가는 순간부터 계속 켜져 있는 상태가 되거든요. 아무래도 그러면 배터리 타임이 길지 않게 될 것이고, 날씨가 쌀쌀하면 쌀쌀할수록 더 시간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구매하시기 전에 자체적으로 온오프가 되는 제품인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케이스 없이도 되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배터리라는 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많이 사용하시면 사용할수록 효율성이라든지 최대 충전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점점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나중엔 좀 신경 쓰여요. 올해 겨울에는 괜찮았던 제품이 내년 겨울에 쓰려고 딱 꺼내봤더니 이상하게 1시간 정도 덜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내가 LSD 하려고 할 때 절묘하게 뒤에 힘을 내야 되는 시기에 이어폰이 갑자기 배터리가 없다면서 딱 꺼져버리게 되면 약간 기분이 좀 좋지 않습니다. 힘도 쭉 빠져버리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배터리 타임도 항상 신경 쓰시면서 또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제가 유선 이어폰을 좋아하는 이유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유선 이어폰은 그냥 스마트폰 연결하니까 스마트폰 배터리만 있으면 되거든요. 스마트폰 배터리도 걱정하고 이어폰 배터리 걱정하고 시계 배터리 걱정하고 막 이러면은 이게 삼중고인데 그래도 그나마 이어폰 배터리 걱정 안 하는 것만 해도 참 편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라면 또 유선 이어폰 사용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요, 제가 한 가지 또 이어폰 선택에 있어서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포인트 한 가지 좀 얘기 드리자면, 터치로 조작하는 제품은 저는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습니다. 특히 달리기 할 때는요. 터치를 한다는 제품은 손가락으로 정전식으로 터치를 하는 그런 제품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품들은 날씨가 추우면 저희들이 장갑을 끼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손가락 노출이 조금 잘 안 됩니다.
달리다가 이렇게 이어폰 조작하려고 장갑을 벗는 경우도 드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겨울에는 터치로 조작하는 제품들은 극도로 싫어하고요. 사용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어떤 스마트워치들 사용할 때도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좀 불만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갤럭시 워치라든지 애플 워치 같은 경우에는 뭔가 중간에 잠시 정지하거나 뭐 랩타임을 찍거나 뭐 심지어 시작할 때도 화면을 터치해야 됐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계속 이제 장갑을 벗어야 되니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날씨가 추울 때는 터치를 해도 잘 먹히지 않은 경우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요즘 달리기 하신 분들께서 가민이나 코러스를 사용하시는 것도 겨울에 사용할 때 이런 부분이 좀 불편해서 그래요. 물론 일부 장갑들 중에서는 터치 기능을 제공하는 뭔가 손가락 끝부분에 뭔가 달려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이 터치 기능을 제공하는 제품들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런 제품 많이 써보셔서 아시겠지만요, 세탁 몇 번 하면은 안 됩니다. 그다음부터는 속 터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어폰을 선택하실 때도 가능하다면 물리 버튼 있는 그런 이어폰을 선택하는 것이 지금 같은 겨울에는 특히나, 지금 겨울 아니지, 점점 추워지고 있는 날씨에, 그리고 나중에 겨울까지 저희가 고려한다면, 가을에서 겨울까지도 충분히 쓸 수 있는 제품 고려한다면 물리 버튼 있는 제품이 진짜 편합니다. 네, 이것도 좀 추천드립니다. 물론 이제 뭐 귀덮개를 했을 경우에는 물리 버튼이 잘 이렇게 만져지지 않는 경우 있겠지만, 더더욱이나 그때는 사실 터치가 더 힘들어요. 이게 귀를 덮고 있는데 이거 벗어가지고 터치하기 힘든데, 물리 버튼인 제품은 그래도 손을 좀 넣어가지고 조작을 하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픈핏이라는 제품을 굉장히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겨울에는 쓰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유가 땀 때문에, 그리고 이런 물리 버튼이 없고, 게다가 걔는 또 파워 버튼이 따로 없어가지고 계속 켜져 있기 때문에 배터리가 아주 오래 가지 못한다는 점, 이런 점들이 약간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일상용으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끔 보면 이제 이어폰 말고 헤드폰을 끼고 달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진짜 대단하신 분들. 저 같은 땀쟁이들은 진짜 이게 상상도 못하는 그런 건데, 헤드폰을 끼고 달리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그분들 부러워요. 일단은 귀 덮개 같은 따로 안 해도 되잖아요. 따뜻하게 딱 할 수 있는데 땀도 많이 안 나시니까 아마 하시는 것 같은데, 저 같은 사람은요, 헤드폰 꼈다가는 헤드폰에 나중에 땀 냄새 때문에 쩔어가지고 절대 못 씁니다. 그래서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건데, 좋습니다. 근데 땀이 많으신 분들한테는 당연히 그렇게 썩 추천드리는 방법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이게 핸드폰을 쓰시게 되면 귀 안쪽에 습기가 차게 되잖아요. 근데 이건 잘 방출이 좀 잘 안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귀 건강에 그렇게 썩 좋지는 못합니다. 네, 그리고 열이 차서 땀을 더 많이 흘리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헤드폰 착용하실 분들은 그런 것들 잘 고려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이어폰은 어떤 것들이 있느냐. 개인적으로 이제 다용도로 사용하시기에는 최근에 나온 제품이죠. 오픈런 프로 2라는 제품이 나왔습니다. 네, 이 제품은 버튼 달려 있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의 방수는 되기 때문에 저처럼 정말 어마어마한 땀쟁이가 아닌 이상 웬만한 것들은 다 커버가 충분히 비 내리는 것도 어느 정도는 다 커버가 되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오픈런 프로 제품을 좀 추천을 드리고, 이게 넥밴드라서 약간 귀덮개를 구매하실 때 이가 좀 방해가 되지 않는 제품들을 선택하셔야 되는 것들이 조금 체크가 필요하긴 하지만, 그거 제외하고는 정말 좋은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름이라면, 그리고 저처럼 땀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라면 제가 사용하는 오픈 스윙 프로도 개인적으로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여기는 개별적으로 mp3 파일을 따로 넣어서 플레이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최고의 장점 중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진짜 물에다가 푹 담궈도 되니까 가끔 가을에 겨울에 이제 비 맞으면서 달리기 할 때도 걱정 없이 쓰실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음질은 포기하고 사용하셔야 된다는 거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저 오픈핏은 어때요? 이번에 새로 나온 오픈핏 에어도 있던데 그건 어떤가요? 라고 질문 주실 수 있는데, 사실 제가 샥즈 제품을 참 좋아하고 하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겨울 들어서는 조금 번거로우실 수도 있습니다.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터치식이기도 하고요. 귀 덮었을 때 컨트롤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배터리 타임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려해 봤을 때 모르겠어요. 굉장히 컨디션 환경이 좋은 곳에서 달리기 하신다면 오픈핏 시리즈도 괜찮습니다. 뭐 실내에서 트레드밀 위주로 달리기를 하신다든지 그러면 괜찮지만, 개인적으로는 그 가격도 좀 비싸잖아요. 개인적으로는 차라리 그냥 QCY 같은 싼 제품 쓰셔가지고 자주 쓰시는 게 좀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약간 레트로하긴 하지만 유선 이어폰도 저는 개인적으로 좀 추천을 드립니다. 한번 써보시면, 겨울에는 주머니가 굉장히 많아요, 옷에.
그래서 이거를 뭐 이렇게 끈 같은 것들 주렁주렁 하는 것도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게 딱 주머니 넣어가지고 가시면 깔끔하게 하실 수 있고, 그 글쎄 옛날 생각이 좀 나요. 레트로한 생각이 나니까 그 한때 유행도 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유선 이어폰도 한번 심심하실 때 검색해 보시면 다양한 제품들이 있으니까 한번 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얘기 드린 거는 가을뿐만 아니라 겨울까지 고려해서 이번 가을과 겨울까지 다 쓸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추천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어폰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오늘 얘기 드린 사항들을 한번 요런 부분도 좀 고려해야 되겠구나 생각하시고 이어폰 구매하신 데 참고가 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얘기 드렸던 언급드렸던 제품들은 제가 설명란에도 링크를 남겨드렸으니까 샥지 계속 얘기하는데 어떤 제품인지 잘 모르겠다는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네, 그런 분들이라면 요 설명란 들어가서 링크를 눌러가지고요 어떤 제품인지 한번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이어폰 꼭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네, 시간 많이 흘렀습니다. 1시간 3분, 지금 방송 시작한 지 1시간 3분이 흘렀습니다. 그 전에 후블리맘님께서 저희 커피 멤버십에 가입해 주셨는데요. 후블리맘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진짜 감사드립니다. 저희 민티런 러닝 라디오 그리고 민티런 방송은 저희 멤버십 분들 그리고 후원해 주신 분들이 계셔서 덕분에 방송이 진행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후블리맘님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멤버십 분들이 들어올 수 있는 저희 멤버십 전용 오픈 채팅방이 있습니다. 유튜브 민티런 채널 유튜브 채널에 커뮤니티 탭을 들어가 보시면요, 거기에 이제 접속하는 방법과 코드가 나와 있으니까 혹시나 다른 멤버십 분들과 대화 나누고 싶다면 여기 들어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절대로 강제로 들어오셔야 되는 거는 아니니까 그거는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호블리맘님 오늘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네, 채팅창에 많은 분들께서 인사 주셨습니다. 지식기반 활동님께서는요, 요즘은 뭘 해도 좋은 날씨네요. 달리기도 좋지만 등산도 좋고 지난주에는 한라산 백록담을 보고 왔습니다. 와우, 멋있습니다. 부럽습니다. 우중산행 중에서 맑은 우중산행 중 아니죠, 중이 아니죠. 우중산행 후에 맑은 하늘을 만나서 백록담을 보게 되니까 감동이 더욱 컸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 잘 다녀오셨습니다. 너무 부럽습니다. 자, 그리고 섬사랑 K님께서요, 한 주 행복하게 열어가세요 인사 주셨습니다. 오미선님께서는요, 궁금한 거 여쭤봐도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 얼마든지 물어보셔도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오미선님 질문 읽어보겠습니다. 우선 그 전에 오미선님 저희 처음 인사 주신 거 아니신가요? 맞죠? 네, 오미선님 아까 처음으로 오늘 인사 주셨는데 네, 감사드립니다. 아까도 인사 주셨는데 질문까지 주셨으면 너무 감사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미선님께서 질문 잠시만요. 아이고 어디 계시지? 여기 있네. 좀 더 많이 뛰고 싶은데 무릎이 아프기 시작하면 중단해야 될까요? 10km 뛰고 마무리한 뒤에는 안 아프다고 하셨습니다. 더 뛰어도 괜찮은 거지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네, 전혀 통증이 없다고 한다면은 조금 더 뛰셔도 되고요. 통증이 오는 시점부터 달리기를 하실지 말지를 걱정을 하셔도 충분합니다. 네, 일반적으로는 그렇고요. 다만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거를 돔스라고 부릅니다. 보통 이제 지연성 근육통이라고 저희 한글로는 부르는데요. 근육통이라는 게 참 신기해서 보통 우리가 근육통 하면은 달리기 하면서 이게 아플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물론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긴 합니다만 가끔 가다 보면 뛸 때는 정말 전혀 아프지 않아요. 뛰다 보면은 몸에서 열도 나고 관절도 계속 움직이고 근육도 계속 움직이다 보니까 그때는 뭔가 통증 같은 것들이 많이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기분 좋은 그런 느낌이 많다가 달리기 끝내고 나서도 괜찮아요. 나 정말 몸이 좋다, 컨디션 좋다고 했는데 하루나 길게는 한 36시간 정도 지난 후부터 통증이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경우에는 뛸 때 내가 오버페이스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조금 더 커지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은 괜찮으니까. 근데 하루, 이틀 정도 지나고 난 다음부터 통증이 오는 거죠. 근데 이게 참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지연성 근육통이 하루 뒤에 온다고 예를 들어서 쳐요. 그러면은 그 다음날 내가 또 달리기를 해요. 근데 그때쯤 되면은 이 지연성 근육통 플러스 지금 또 달리기 하는 것들이 합쳐지게 되니까 근육통이 오거든요. 그러면 이 근육통이 어제 훈련으로 생긴 게 아니라 지금 훈련으로 생긴 거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상하다. 어제 달리기 할 때는 10km 하든 몇 킬로를 뛰어도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오늘은 왜 조금만 뛰었는데도 무릎이 아프지? 왜 그런 거지? 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것도 괜히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 다음날 달리기하고 또 그 다음날 달리기도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그 거리를 계속 달리셔도 되지만, 만약에 내가 특정 거리를 달렸는데 그때는 괜찮다가 좀 지나서 아프다, 하루 정도 지나서 나서 아프기 시작한다고 하면 요 달리기를 한번 이렇게 의심해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요, 한번 뛰어 보시고요. 한 이틀, 사흘 정도 지나서까지 컨디션이 괜찮다고 한다면 더 먼 거리를 달리셔도 상관없거든요. 너무 사실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무릎 아픈 게 멀쩡하다가 갑자기 빵 하고 아픈 경우는 그닥 없고요. 서서히 통증이 오거든요. 그래서 미묘하게 통증이 오는 시점에 천천히 달리기를 하시거나 중단하시면은 그렇게 큰 데미지가 있지는 않기 때문에요. 그렇게 걱정을 크게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달리기 계속해서 하시고요. 만약에 달리기 하시다가 조금 이제 상태가 안 좋다, 아프다라고 한다면은 그때 한 번 더 질문 주시거나 아니면 다른 분들과 댓글이라든지 혹은 채팅창 통해 가지고 이야기 나눠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브랜던 고은님께서도 인사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희노애랑님께서도 인사 주셨고요. 그리고 오답은 없다님 반갑습니다. 오답은 없다님께서 저희 처음으로 인사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답은 없다님께서는요, 워싱턴 주에서 듣고 있습니다. 즐거운 일요일이네요. 부럽습니다. 일요일이래요. 아우, 저희는 월요일인데 너무 부럽습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부럽습니다. 일요일. 네, 그리고 오답은 없다님께서는요, 저는 샥즈 오픈런입니다. 오픈핏이라고 쓰셨는데 뒤에 이제 오타라고 수정을 하셨거든요. 샥즈 오픈핏 사용하고 있는데요. 달릴 때뿐만 아니라 통화도 하고요. 저는 직업상 컴퓨터로 글자를 많이 써야 하는데 마이크로 사용해서 딕테이션을 해도 굉장히 잘 되어서 너무 좋아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진짜 샥즈 오픈핏 괜찮죠? 네, 굉장히 좋은 제품입니다. 진짜 그 넥밴드가 좀 거슬린다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사실 그렇게 머리가 커서 그런지 넥밴드가 많이 덜렁거리진 않거든요. 머리가 좀 작으신 분들은 넥밴드가 크게 되니까 좀 덜렁거리실 수 있는데, 저처럼 머리 큰 사람은 아주 그냥 사이즈가 딱 잘 맞습니다. 저는 잘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오픈핏도 한번 많이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패전하신님께서도 인사 주셨고요. 초코크리미님께서는요, 저는 직구로 사운드코 에어로핏 프로 쓰고 있는데 방수 잘 되고 선글라스 끼고 모자까지 써도 불편함이 없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하프 뛸 때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아까 음악 나오는 동안 잠시 그 초코크리미님께서 추천해주신 앵커 사운드코 에어로핏 프로 제품을 살펴봤거든요. 제품 괜찮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프로가 있고 그냥 제품이 있는데, 그냥 제품은 직구로 구매하시면은 10만원 이하로 구매가 가능하고, 프로 제품 같은 경우에는 직구 구매하시면 한 10만원 중반대 정도로 구매가 가능한 걸로 제가 아까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 제품도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초코크리미님께서 추천해주신 제품도 제가 설명란에다가 지금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것도 한번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날랭님께서는요, 어제 서울레이스 하프를 뛰고 뛴 시간보다 더 긴 인증샷 기다리기 2시간 30분 하고 지쳤는지 10시간 푹 자고 늦게 출근합니다. 추석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이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레이스를 끝내고 난 뒤에 그 공간에서 정말 뭔가 재밌게 즐겨야 되는데요. 사람이 좀 많은 대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대기를 오랫동안 해야 되거든요. 뭐 하나 얻어먹으려고 해도 대기해야 되고, 뭐 물건 하나 받으려고 해도 대기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레이스를 뛰고 난 이후 레이스를 뛸 때보다 훨씬 더 긴 시간 동안 서서 있어야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게 우리 몸이 방금 레이스를 뛰고 나면 회복을 해야 되는데 회복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대회를 운영하시는 측에서는 이게 쉬운 해결 방법이 있지는 않을 것 같긴 하지만 조금 더 이제 이런 부분 고민하시면 좋겠어요. 고민을 해주셔가지고, 저희 러너들이 레이스를 뛰고 나면 얼마나 몸이 피곤합니까? 그래서 그런 부담감이 없이 그런 후속 행사들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뭔가 방법들을 조금 더 고민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 인증샷 찍는 그 기록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좀 구비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진짜 그런 것들이 한 4개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4개밖에, 4개는 진짜 적은데 4개밖에 없다. 근데 이번 대회가 예를 들어서 10,000명이 왔다. 그러면 무려 2,500명이 그 제품 그 하나를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대기 시간이 정말 몇 시간 갈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래서 저 혼자 갈 때는요, 안 썼어요. 그걸 뭐하러 찍냐라는 생각했어요. 근데 제 와이프나 다른 사람하고 같이 가면은 그냥 기념샷을 같이 찍느라고 같이 줄 서서 기다리고 하는데, 저 혼자 갈 때는 안 찍었거든요. 왜냐하면 정말 최소 막 30분, 1시간 기다려야 돼요.
저 방금 막 엄청 먼 거리 뛰고 와가지고 너무 힘든데 저걸 또 서서 기다려야 된다 생각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날랭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지금 컨디션 어떠신지 모르겠지만요. 오늘 하루는 어제 많이 서 계셨으니까 오늘은 좀 많이 누워서 쉬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정상원님께서는요, 요새 스마트폰에 유선 이어폰 단자가 없어서 블루투스 이어폰 사용 중이에요. 라 하셨습니다. 약간 그렇죠. 좀 아쉽습니다. 유선 이어폰 단자 왜 없애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유선 이어폰 단자가 참 유용한 사람이라 없앤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도 불만이 좀 많습니다. 자유재님께서요, 출근 준비하면서 듣습니다. 라고 하셨고요. 후불리맘님께서, 아이고, 후불리맘님께서, 이번에 카페 또 가입한 기념으로 또 슈퍼챗까지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후형제맘님이죠. 이제는 닉네임 바꾸셨습니다. 후형제맘님, 네, 닉네임 변경하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멤버십 가입해 주신 것만 해도 정말 저는 너무 감사드리는데 이렇게 슈퍼챗까지 보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애들 학교랑 어린이집 보내고 오름을 올라가며 살짝 뛰어볼까 합니다. 즐겁게 들으면서 가겠습니다. 라고 후형제맘님께서 글 남겨주셨는데요. 네, 지금 이 시간 행복한 시간이죠. 애들 보내고 나서 저희도 그렇고 저희 와이프도 그런데 애들 학교 가고 나면 뭔가 이제 집안에 고요한 그 공기가 흐르면서 약간 여유가 느껴지는 그런 시간 있습니다. 지금 어린이집 학교 보낸다고 하신 거 보니까 자녀분들께서 나이가 좀 어리신 것 같은데 어린이집이 요즘 더 늦게 오잖아요. 끝내고 나면. 그래서 학교 가면 조금 그때 좀 약간 어색하기도 해요. 애가 너무 빨리 와가지고 조금만 더 있다 오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 할 때도 있거든요. 아무튼 지금 이제 오름 오르시면서 듣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즐겁게 들어주시고요. 오늘 멤버십 가입 그리고 슈퍼챗까지 너무 감사드립니다. 후영재만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용용이님께서도 아침 인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해피러니님께서도요. 굿모닝입니다. 인사 주신다. 반갑습니다. 해피러니님. 자, 날랭님께서는요, 대회 중에 타임트론 1탄을 들으면서 뛰었어요. 웃으라고 하셔가지고 웃고, 인사 건네보라고 하셔서, 봉사자분들에게 인사드리고, 나는 러너다 외치는 건 조금 어려워서, 제 귀에만 들리게 속닥속닥 했습니다. 장거리에는 무조건 민티러님 타임트론 만세라고 해주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많이 들어주셔가지고, 정말 많이 들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김혜준님께서도 인사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길장님께서는요, 어제 타임트론 2 했어요. 신나게 뛰긴 했는데 저는 어중간한 속도로 뛰는 것 같은데요. 완전히 느린 속도가 좋은지 아니면 몸에 약간 부하가 걸리는 속도가 좋은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이거는 어떤 달리기를 원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네, 내가 훈련이 되고 싶은 달리기를 하고 싶다면 당연히 살짝 부하가 걸리는 그런 속도가 좋고요. 좀 여유 있게 회복을 한다든지 일상의 건강을 위해서 달리기를 하신다면 좀 천천히 편안한 속도로 달리기를 하셔도 전혀 문제될 거는 없거든요. 하지만 일상적으로는 저희들이 살짝은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에서 살짝 부하가 걸리는 속도를 달리시는 게 성장을 하기도 하고 성장까지는 아니더라도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살짝 부하가 걸리는 게 사실 좋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부하가 걸리는 속도로 달리기를 하시되 너무 막 숨이 차고 막 헉헉거리고 요 정도는 아니어도 괜찮으니까 네, 부하가 걸리지만 편안한 속도. 이 말이 좀 웃기죠. 부하가 걸리지만 그래도 충분히 할 수 있고 웃으면서 달릴 수 있는 편안한 그런 속도를 잘 맞추셔가지고 달리기 하시면 좋겠습니다. 천천히님 블루빈디님께서도 인사 주셨고요. 해피러닝님께서는요, 에어로핏 프로 쓰다가 아까 앵커 제품이죠. 에어로핏 프로 쓰다가 저도 와이프한테 와이프한테 뺏겼다고 하는 거 보니까 진짜 좋은가 보네요. 예, 보통 와이프들이 물건 뺏어갈 때 진짜 좋은 거 아니면 안 가지고 가거든요. 어중간하면 안 가져가요. 근데 아내분께서 쓰신다고 하니까 디자인도 괜찮고 제품도 좋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아까 에어로핏 프로 네, 제품을 링크를 걸어놨으니까 다른 분들 나중에 방송 끝나면 한번 요것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해피러니님 또 좋은 이어폰 또 구매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블루윈디님께서는요, 서울레이스 출전하신 분들 많네요. 저도 서울레이스 11km 참가 PB했고 그 결과 25년 동아마라톤 풀코스 참여가 확정되었습니다. 하셨습니다. 아우, 겹경사네요. 둘 다 축하드립니다. PB 달성하신 거 축하드리고 동아마라톤 풀코스 참여 클리어 하신 것도 축하드립니다. 네, 블루윈디님 이제 또 동아마라톤까지 달리기 꾸준하게 잘 이어가셔가지고 동아마라톤에서도 원하시는 PB 꼭 달성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날랭님께서요, 참가자가 12,000명이었는데 인증하는 기계가 5대였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에, 오마이갓.
진짜 한 2,000명씩이네요. 2,000 몇백 명이네요. 5대니까. 야, 이거는 조금 네, 진짜 좀 변화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좀 기계를 많이 설치할 수 없나요? 12,000명인데 겨우 5대를 놔두고 그 기념샷을 촬영하려고 하면 시간이 그렇게 걸릴 수밖에 없죠. 네, 그 줄 때문에 지나간 사람도 엄청 불편하잖아요. 맞죠? 그 여러분들 아마 대회 나가 보시면 그런 거 느끼실 텐데 진짜 불편하거든요. 이건 조금 많이 개선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윈드워커님께서는요, 유선 이어폰 가끔 쓸 때마다 달리기 처음 했을 때 기억나서 뭔가 기분이 좋아요라고 하셨습니다. 네, 제가 아까 얘기 드렸던 제가 쓰고 있는 필립스 제품이요. 제가 한창 2010년 초반에 사용하던 유선 이어폰 그 모델이거든요. 그 모델이에요. 진짜. 근데 그 제품 소리도 좀 빵빵하긴 했어요. 하여튼 그 제품인데, 그래서 저는 옛날에 한창 그 이어폰을 들으면서 보람의 공원을 달리던 그때가 생각이 나서 저도 굉장히 그 이어폰 쓸 때마다 옛날 생각이 나서 기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저랑 비슷하시네요. 자, 이전 러닝 라디오에도 많은 분들께서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지니 부부님, 우보말리님, 백곰마왕님, 동글제이크님, 히노에라님, 도파미너님, 윤1025님, 식초개굴님, 고영감님, 초이보름별님, 남옥재님, 김수연님, 나다가님, 김현진님, 달빛냥이님께서 글을 남겨주셨는데요. 너무 감사합니다. 모두들 댓글 그리고 답글로 서로 소통을 해주셨습니다. 남옥재님 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배번 양도에 대한 저의 소신 발언을 해보려고 합니다. 다른 의견과 비판은 수용 못할 수도 있지만 비난하진 않겠습니다. 작금의 마라톤 대회 인기 때문에 신청하기도 힘들고 신청 시점과 대회 당일의 기간이 너무 긴 점, 개인 사정으로 인한 취소 기간이 있다고는 하지만 모두를 수용할 수는 없겠죠. 그러면 개인의 배번을 양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주최 측의 관여하에 불법 양도가 아닌 정상 양도로 대회 일주일 전까지는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는 그런 방향으로 발전하는 게 마라톤 발전에 도움이 될 듯합니다. 라고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저도 예전에 이제 비슷한 얘기를 한번 드린 적이 있거든요. 양도를 아예 이제 그냥 시스템적으로 구현을 해서 좀 제공해 드리면 어떨까? 지금처럼 약간 암람리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보면 그거죠. 내가 취소를 하는 거죠. 취소를 하고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그 안에서 체계적으로 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취소표가 올라와도 그런 것들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대기를 이렇게 걸어가지고 취소표가 들어오면 바로바로 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일정 기간 동안 취소표가 난 거를 뭐 대기 신청한 사람들 중에서 추첨을 해서 뽑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고려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없고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뭐 취소분에 대해서 뭐 다시 추가 신청 받습니다 하니까 또 그때 또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또 똑같은 욕을 먹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을 대회 주최 측에서 많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초이보름별님께서는요, 배번 양도는 주최 측에서 업무 방해가 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공식 기록으로 인정이 되는 건데, 해외 대회 기록으로 참가 여부를 결정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록 조작이 되는 것이니까 좀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되죠. 네. 해외 대회는 또 공인된 마라톤 대회에 대한 기록들이 필요한데, 이걸 다른 사람이 대리 출석, 어디 보면 대리 출석을 해가지고 만들어준다. 약간 좀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도파미너님께서는요, 배번 양도는 암표와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없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반면에 또 어떤 분들께서는요, 암표는 일상의 보편화된 자유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걸 막으려면 막 통제한다 이런 것들은 할 수 없는 거다라고 또 의견을 또 다른 의견 주신 분들도 계십니다.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람들마다 의견이 확실히 좀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한번 댓글 통해서 다른 분들과 이런 이야기 나눠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식초개굴님께서는요, 오늘 다시 듣기 하면서 LST 17km 잘 달렸습니다. 이슈를 들어보니까 러닝이 올해 참 커졌구나 싶어요. 1년간의 러닝 붐이 과연 2025년에도 핫할까? 이어질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항상 여러 가지 이야기해 주시는 민티런 러닝 라디오 화이팅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저도 이제 여러 분야에 계신 분들과 좀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저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좀 비슷합니다. 항상 똑같은 얘기를 드리는데요. 그게 뭐냐면 러닝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유행하는 운동이 생기면 러닝붐은 저는 꺼진다고 생각합니다. 러닝붐 자체가 얼마를 가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대체품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으면은 그냥 저는 훅 꺼질 건데, 분명히 그렇게 러닝붐이 좀 꺼진다고 하더라도 러닝을 그 안에서 계속 즐기는 분들, 남아서 계속해서 즐기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인원이 얼마가 될지는 저희가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런 러닝붐을 타는 거는 좋은 게, 좀 더 많은 분들이 그래도 달리기라는 운동을 한번 관심을 가지고 시작을 해보시게 되고, 그 중에서 나 정말 달리기 너무 좋네, 나랑 너무 잘 맞네, 나 진짜 평생 달리기를 해야겠다, 이런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렇게 한 번씩 붐이 불어주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지금 러닝 붐이 불면서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으로 뭐 이거 뭐 문제다 이런 기사들도 나오고 영상도 나오고, 뭐 거기서 비판 여론도 많고 또 반론하는 사람도 있고 막 시끌시끌한데, 저는 그래도 이런 것들이 뭐 건전한 토론으로 발전하면 좋겠고, 어쨌든 그런 것들이 아니더라도 러닝붐이 생기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쨌든 많은 분들에게 좀 관심을 가지고 달리기를 한 번씩 접해 보시게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러닝붐이 이렇게 오는 거는 굉장히 좋고, 나중에 좀 거품이 빠진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또 한 번 더 러닝붐이 중간중간에 계속 불어오면 러닝 하신 분들이 좀 더 많아지지 않을까, 저 같은 유튜버들은 좋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좀 해봅니다. 저는 그리고 다른 운동에 비해서는요, 조금 이렇게 잔류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달리기는 여전히 접근성이 높고요, 그리고 모든 운동들의 베이스가 되는 운동이기 때문에 좀 많이 남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김수현님께서는요, 질문 한 가지 주셨습니다. 한번 볼게요. 제가 좀 너무 글이 길어서 짧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회 나가면은 배번, 비비라고 그러죠? 배번을 이렇게 끼우는데, 그걸 아직까지도 핀으로 끼웁니다. 오핀 같은 걸로 끼웁니다. 이게 엄청 오래됐는데 왜 아직도 이렇게 배번을 하냐? 나중에 뭔가 좀 다른 것들은 최첨단 기술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아직도 이런 것들을 왜 고수하고 있느냐? 약간 뭐 그럴 만한 이유가 있냐라고 좀 질문을 하셨어요. 간단합니다. 해외에서도 이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그냥 전통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요. 전통이고, 그 다음이 뭐냐면 경제적인 부분입니다. 사실 새로운 시도를 한 그런 케이스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빕이 아예 없이 그냥 달리거나, 혹은 그냥 빕을 최소화해서 하거나, 스티커로 만들어서 옷에 붙이는 방식도 있었고, 혹은요 심지어 옷에다가 아예 프린팅을 하는 그런 대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 경제적인 이유로 오랫동안 지속하지 못했어요. 제일 저렴한 방법이 그냥 배에다 다는 배번이고, 또 그런 것들이 뭔가 좀 전통에 대한 느낌, 그리고 약간 레트로한 느낌, 이런 것들의 감성적인 부분에 뭔가 주는 게 있거든요. 너무 모든 게 디지털화되고 하면은 조금 뭔가 그런 마라톤 대회 참가하는 기분이 좀 없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쓰는 거지, 다른 이유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전통이고요, 두 번째는 결국엔 돈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날랭님께서도, 아이고, 감사합니다. 날랭님께서도 또 슈퍼챗 보내주셨습니다. 하프 PB 1시간 54분 8초. 와, 기록 좋으시네요. 1시간 54분 8초 기념과 출발 전 KBS에서 한 인터뷰가 9시 뉴스에 나왔다고요? 이거 나중에 찾아봐야겠는데? 9시 뉴스에 나왔습니까? 나중에 혹시 저한테 저기 이메일이 내는 걸로 링크 좀 보내주시면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 축하드립니다. 저도 어제 대회에서 느낀 점은 젊은 분들이 참 많다였는데요. 젊은이들에게 러닝이 유행을 해서인 건지, 작년 분들이 접수를 많이 못해서인 건지 좀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라고 하셨습니다. 두 가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젊은 분들에게도 좀 가장 유행하는 운동이기도 하고요. 또 그만큼 경쟁률이 치열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그런 기기들을 잘 다루지 못하거나, 그럴 만한 신청할 만한 시간, 요즘 뭐 신청할 때 몇십 분 기다리잖아요. 그럴 만한 시간이 많이 안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접수를 많이 못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나중에 조금 개선이 되면 좋겠어요. 네. 어쨌든 날랭님, 두 가지 축하드립니다. PB 달성하신 거 너무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출발 전에 KBS 인터뷰한 거 9시 뉴스에 나온 거, 이거 더 축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튼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김현수님께서도 인사 주셨고요. 그리고 럼미님께서도 어제 서울레이스 자봉 다녀왔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서울레이스 가지 않았지만 감사합니다.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대회들을 저희가 열 수 있는 거지, 자봉단 안 계시면 사실 대회는 불가능하죠. 네, 주최 측보다 더 중요한 게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입니다. 진짜 그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어제 대회 참가자들 보면서 대회는 기록 경쟁과 나와의 싸움이기도 하지만 축제 현장이라는 걸 배우고 왔습니다.
언젠가 방송에서 대회는 축제라고 하셨던 것 같은데 그걸 제가 느끼고 왔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진짜 그걸 많이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대회 나가시면은 기록도 좋고 다 좋아요. 근데 특히 첫 번째 대회 나가신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이라면 다른 것도 좋지만 진짜 대회를 마음껏 즐기세요. 그 추억이 평생 갑니다. 첫 대회에서 막 스트레스 받고 달리다가 부상 당하시고 막 다른 사람들이 내 길 막는다고 성질 부리시면서 막 욕하면서 달리고 그러면은 진짜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활짝 웃으면서 달리시고요. 기록보다는 주변을 마음껏 느끼시고 같이 달리는 분들과 서로 화이팅 하면서 외쳐주시기도 하시고 왜 저기 다리 같은 데 밑에 지나거나 터널 지나갈 때만 사람 소리 지르잖아요. 그러면 같이 소리도 지르시고요. 네, 그렇게 하시면서 정말 대회를 마음껏 진짜 마음껏 즐기세요. 기록 도전하시는 건 앞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첫 대회는 이번이 한 번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마음껏 즐기시면서 즐겁게 달리기 지키시면 좋겠습니다. 훌리아님께서도 월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라고 인사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시간 벌써 7시 44분, 방송한 지 1시간 44분 30초를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얘기는 좀 시간이 안 돼서 힘들 것 같고요. 요거는 제가 내일이나 다음에 시간 될 때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말 동안 저희 또 멤버십 가입해 주신 차건우님, 슬로우스텝님, 밍밍님, 샤머니님, 그리고 오늘 또 멤버십 가입해 주신 호형제맘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슈퍼챗 보내주신 올드스톤님, 시카고 마라톤 네 축하드립니다. 달리기 축하드리고요. 오늘 좀 휴식 잘 취하시고 또 즐거운 달리기 이어나가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후형제맘님께서는요, 오름 오른다고 하셨는데 지금도 계속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즐겁게 운동하시고요. 날레님께서는 하프 PB 달성하셨고 그리고 KBS 9시 뉴스였죠? 9시 뉴스 출연까지 하셨다고 하셨는데 한 번 더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슈퍼챗 보내주신 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아까 또 올드스톤님께서는 참 맞다, 개인 기록 올드스톤님께서 PB 세우셨다고 얘기하셨는데 모두들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진짜 기분 좋네요. 저도. 자, 그리고 또 계좌로 후원해주신 장성호님께서도 장성호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장성호님 말씀처럼 실버 버튼 받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날이 언젠가는 오겠죠. 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월요일입니다. 다들 많이 피곤하시고 이번 주는 중간에 쉬는 날도 없어서 뭔가 시작할 때부터 벌써 힘이 빠지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조금만 더 힘내시고요. 달리기와 함께 이번 한 주 활기차게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저희 러닝 라디오 들어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또 다시 듣기를 통해서 들어주신 분들, 팟캐스트 들어주신 분들, 모든 민티 여러분들과 러너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저는 내일 아침 화요일 6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민티런 러닝 라디오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바이바이.